올해는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될까요? 오늘 교육부와 복지부 등 사회 관련 6개 부처가 국민 행복 분야란 이름으로 합동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끝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오셨고요. 또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YTN 이승훈 기자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황우여 부총리께서는 오전에 청와대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막 끝내고 이제 오셨는데요. 어땠습니까? 오늘 그 청와대 업무보고 6개 부처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하셨는데 예정 시간보다 뭐 20분 정도 더 길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좀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보고 받으시는 날인데 전반부는 이제 장관들 보고가 있었고요. 후반부는 토론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참여 토론이 진행됐는데 아주 진지하면서도 그리고 특히 국민 토론에서는 말씀마다 서로 박수 치면서 굉장히 열기가 높았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가요? 네, 주로 말씀은 자유학기제나 인성교육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막상 질문은 그 미스매치라고 지금 우리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학 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한 30만 명이 부족한데 다른 분야, 인문, 예능, 또 이런 자연 분야 이런 데에서는 일반적인 학문 분야에서는 28만 명이나 넘친다. 이 불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느냐 해서 교육부로서는 이제 그동안은 구조조정이니 이렇게 입학 정원 문제만 생각을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정원의 안에서의 배치 문제까지 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인력의 수급에 맞춘 산업 중심의 정원 조정 선도 대학들이 이제 나올 때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이제 쭉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과 쪽으로 조금 비중이 옮겨가는 건가요? 문과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이제 인력 수급 계획을 대학 총장들과 의논하면서요. 그럴 때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지금 뭐 가장 큰 현안이 된 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폭행 사건, 뭐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 좀 한 말씀 뭐 소개라고 그럴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토의도 그 부분에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집중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강력한 조치, 예를 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또 CCTV의 확충이라든지 또 교사 자질의 향상을 위한 뒷받침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것은 어린이집, 복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부에는 유치원도 있고 또 유아학원도 있고 또 여가부가 관할하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른바 아동 학대로 우리가 차제에 다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을 많이 좀 슬픔에 잃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학생들이 좀 마음 놓고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많이 거쳐서 사전 답사라든지요,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요원 대동이라든지요, 또 그리고 우리가 앱 끝이 다 이제 보급이 된 것을 통해서 이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황, 또 여러 가지를 OT, MT에까지 미칠 때까지요, 여러 가지를 좀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그 점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 그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게 자유학기제를 확대한다는 건데 그게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중학생들한테 이제 하는 거죠? 네네. 중학교가 이 사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인격에 발현하는 시기죠. 그래서 꿈과 끼가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일생이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암기식, 학습 위주의 이른바 점수나 이런 데 매이지 않고 한 학기 정도를 완전히 풀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또 체험하고 싶은 거 체험하는 진로 체험 학습 중심의 토론과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하는 학기를 한 학기 뒀는데 그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시범 운영을 학기가 뭐 늘어나는 건 아니죠? 아니죠. 6학기, 3년 중에 한 학기. 한 학기를요. 학교가 이제 정합니다. 학교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학습 과정이나 모든 건 그대로 하는데 그것을 점수 위주로 성적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관찰하면서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 꿈과 길을 펼쳐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진로를 개척하는 것이죠. 네. 시범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훈 기자 현장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저도 뭐 지난해 그리고 네. 올해 2번 뭐 시범학교 돌아다녀봤습니다. 예. 현장에 있는 학생들 뭐 재미있어합니다. 근데 뭐 걱정하시는데 몇 학년이 하게 되냐? 네. 3학년 때는 안 하죠. 보통 대부분이 1학년 2학기 때 대부분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합니다. 아이들 굉장히 재미있어합니다. 예. 그런데 좀 걱정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사실 장원 잘 아시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학교 생활이 힘들지는 않거든요. 학교 생활보다 더 힘든 게 이거 아닙니까? 수업 끝나고 학원 가야 되죠. 네. 또 과외받아야 되죠. 이러면서 너무나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자 학교 안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재밌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핵심이 자유학기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하니까 어떻게 편안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된다는 건데 그 뭐 지난해 교육부 얘기했지만은 영어 쉬운 영어 그리고 네. 절대평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서 영어 쉽다고 하니까 일부 어머니들 가운데서는 일부 학부모님 가운데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영어 끝내버리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때 한번 올인해서 영어 공부하겠다. 이런 사실 우려도 있거든요. 장관님 뭐 이런데 뭐 대책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을 하셨어요. 한 90% 정도가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요 사이는 선생님들께서 이게 정상교육, 이른바 공교육의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적은 오히려 올라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엄밀히 따지는데 그럼 한 학기를 성적을 내지 않고 그 다음 학기에 내보니까요. 예. 상승 곡선을 보여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예. 좋아서 하는 학생은 못 이긴다는 말 있잖아요. 예. 공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수업의 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국가에서는 그 교육 과정이 되는 게 있어요. 예. 그 나이에 맞는 학습량과 학습 수준이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것이지 결코 쉽다는 말은 안 통한다. 그것은 절대 평가를 하더라도요. 예. 그러한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하는데 예를 들면 상대 평가 같은 경우에는 4%를 띄어내거든요. 1등급을 받으려면요. 100점을 다 받아도 4%에 들어야만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예. 인위적인 걸 하다 보니까 어려운 난이도, 변별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떨어뜨리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 우리 전부 다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데 네. 이러한 자유학기제니 이렇게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예. 통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의 큰 걸음을 걸어가 보는 것이죠. 수능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교수님들이 그냥 뭐 한 달 넘게 네. 이렇게 합숙하면서 가둬놓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서 문제를 네. 내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틀린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네. 그다음에 검사하고 채점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이걸 독립시켜서 조금이라도 문제되는 거는 제거한다든지요. 또 강력한 검사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그동안은 토론을 시켰는데 예. 토론이 아니라 아주 독립적으로 하는 방법 등등을 검토하면서 올 3월까지 이러한 오류 문제와 난이도 안정화 문제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뭐 수능 문제 오류도 오류지만 사실 2018년부터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그 호소를 많이 하시던데 어떤가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네네. 교육 분야에서는 뭔가 바뀌는 거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바뀌면 바뀔수록 더 힘들어지니까요. 예. 근데 대의는 다 동의를 합니다. 문과 이과 통합돼서 융합형 인재를 만들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인정을 하죠. 바뀐 데서 불안하고 그리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상위권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이과에서도 문과 과정에 어떤 수능 네. 요 정보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그거겠죠. 이제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을 담느냐. 그 속에서 진짜 대학도 만족하고 학생도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심중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있게 되겠고 또 하나 관심 아무래도 뭐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 속에서도 또 한국사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사 있는데 이것도 국정화 얘기도 있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인데 물론 뭐 장관님 한국사 얘기 안 하실 거죠? 네. 이 융복합이라는 게 얼마나 네. 중요하냐면 구글이요. 네. 최첨단 IT 기업 아니에요? 네. 근데도 인문학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과학이라 하더라도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이는 한계에 부딪혀요. 예. 또 거꾸로 인문학만 한다고 해도 과학이나 이런 최첨단의 지식이 없이는요, 인문학 자체가 또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 창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문이과 융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피할 수만은 없는 길이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서 선뜻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려면은 또 지금같이 열심히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개척하려면은 마치 미켈란젤로처럼 융복합의 예.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예. 그래서 이것을 또 학습 현장에서는 혼동이 있을까봐 네. 우리가 모든 계획을 이제 3년 뒤로 시행 계획을 늦춥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정되면은 예. 3년 뒤에 다시 말하면 중3을 기준으로 해서 예. 정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오늘 공부하다가 내일부터 바꾼다. 네. 이건 있을 수 없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3년 뒤부터 그렇습니다. 적용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3년 예.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데 2018년부터는 이게 확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 9월이면은 예. 이제 확정 발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3년 뒤에 2018년부터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신 미스매칭 문제, 이과의 이제 그 인재가 좀 부족하고 문과가 남아도는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도 이제는 이렇게 너무 칸막이식의 학과보다는 네. 융복합의 그러한 학문을 해야만 이제 넓은 분야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탄생하는 것이죠. 네. 예. 자, 이 얘기도 또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등록금 문제, 네, 대학 네. 등록금 문제, 뭐 워낙에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과연 대학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선 당장 생각하는 게 이자 부담하고 인력 증강이 대학에서 호소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한 90% 대학이 명목상으로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걸로 하는데 예. 제한이 많이 붙어요. 네. 특히 장학금을 받은 다음에는 제외한다든지 이래서 실질 현장에서 학생들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가 않아서 한 2, 3%밖에 안 돼서 저희는 그러나 많은 학생들의 호소가 이제 반값 등록금이 돼서 부담은 좀 줄었지만 네. 특히 이제 어려운 가정에는 큰 부담이 줄었지만 그렇게 국가 장학금이나 일반 장학금을 받을 때에도 나머지도 목돈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분할하게 해달라. 이게 아주 제1의 소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권고사항입니다만은 예. 모든 걸 다 공시하고 특히 온라인 네. 같은 것을 하고 지금까지는 장학금 받을 경우에는 분납을 제외했는데 예. 그것도 공고사항으로 이제는 넣는 것으로 하면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 등록금 때문에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하는 그러한 대학 시절은 공부를 해야죠. 그 기성세대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올해가 이제 광복 70주년. 이전에 그 좌편향 논란을 이제 빚었던 역사 교과서 이제 문제가 이제 빚어져서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논의가 촉발이 됐었는데 국정화하는 문제. 네, 한국사 교과서를 이제 국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의견이 제시됐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는 겁니까? 오늘은 그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예.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드리겠는데 네. 그 부분은 지금 공론화 과정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 통합을 위하여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라 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해서 교육부가 잘 정하려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육부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